네, 2장 머리뼈, 스컬, 크래니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학습 목표 아래쪽에 있는 것 읽어보겠습니다. 머리뼈 두개골은 14종 22개 낱개 머리뼈로 구성이 됩니다. 목불뼈는 목에 위치하며 머리뼈에 속하지 않지만 편의상 머리뼈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15종류 23개 낱개 머리뼈로 구성됩니다. 낱개 머리뼈 본 오브 크래니움은 봉합, 수처, 관절, 조인트 및 인대, 리가먼트로 이어져 있습니다. 머리뼈는 대부분 봉합의 형태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나 맨더블, 하악뼈는 관자뼈, 템포럴 본과 관절하여 턱관절을 이루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목불뼈, 하요이드 본은 머리뼈에서 따로 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목불인데 스타일로 하요이드 리가먼트에 의해서 머리뼈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뼈는 남녀의 특징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골반과 함께 성별을 구분하는데, 뭐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들, 그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스컬이라든가 그런 걸 했을 때, 역시 남녀 구분, 성별을 구분하는 일종의 포렌식 덴티스트의 일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읽어봤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우선 그 머리뼈에 어떤 뼈가 있는지 대충 아셔야 되잖아요. 머리뼈에 어떤 뼈가 있는지 대충 아셔야 되니까 다음 페이지 10페이지를 잠깐 먼저 한번 넘겨 보시면 머리뼈에 보면은 머리뼈를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이 있습니다. 대충 저희가 한번 옆면에서 본 해고를 스컬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스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거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히 보통 스컬을 그린다라고 하면 앞면에서 그렸을 때 뭐 이렇게 그리고 앞쪽에 콧구멍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스컬을 대충 그리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건 이제 위아래 치아라고 보고 맨드블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닫혀 있는 것처럼 대충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사실은 처음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처음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옆면에서 그린다라고 하면 스컬을 이제 이렇게 해갖고 약간 짱구처럼 그려서 뒤에서 이렇게 나올 때 요렇게 그리게 되거든요. 그리게 돼서 앞쪽에 코가 뚫려 있고 그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치아가 역시 있고 맨더블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대충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약간 실제적으로 한번 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려보면 뭐책 2-20페이지나 그 외에 이렇게 비슷한 곳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 한번 찾아서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쁘게 그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지 대충 그리셔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뭐가 있는지 대충 그리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 뭐 자꾸 그려보시면 금세 그릴 수 있죠. 뭐 치아는 대충 이렇게 좀 약하게 그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자 옆으로 본 그림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스컬이 있고요. 이 눈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죠. 눈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 여기 X라고 표시하는 이 부분을 오비트라고 부르고 안와라고 부릅니다. 안와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스컬을 그렸을 때 보셨을 때 이 스컬은 크게 이 안에 지금 방금 그리는 게 이게 이제 뇌라고 부릴 수 있는데 뇌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브레인이 들어있는 브레인 케이스인 부분이 있고 브레인 케이스가 아니고 나머지 얼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브레인을 싸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부를 때 방금 브레인 안에 이제 대충 뭐 그랬는데 브레인이 아마 안쪽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좀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고랑도 이렇게 있으면서 이걸 이제 자이러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브레인이 안에 있을 때 이 브레인을 싸고 있는 곳을 이제 브레인을 싸고 있다고 해서 브레인 케이스라고 부르죠. 브레인 케이스. 예, 요걸 좀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을 하면 예, cerebral cranium이라고도 부릅니다. cerebral cranium이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표현으로 너브의 총 집합체가 어떻게 보면 브레인이니까 뉴로크레니움이라고도 부릅니다. 뉴로크레니움이라고도 부르고 이것을 이제 이거를 뇌머리뼈라고 부르죠. 뇌머리뼈라고 부르고 그다음 대충의 이제 뭐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경계선을 따져서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얼굴 머리뼈라고 해서 이 위에 있는 세레브랄 크레니움과 서로 반대되는 용어로 페이셜 크레니움이라고 부르죠. 페이셜 크레니움 혹은 페이셜 본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대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떤 뼈가 있는지 대충 한번 살펴보면 그림에서 볼 때 이마가 있는 뼈가 있죠. 이마가 있는 뼈 먼저 브레인 케이스부터 보는데 이마가 있는 뼈가 있는데 이마에 있는 뼈 이 부분에 있는 뼈를 프론탈본이라고 부르죠. 프론탈본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옆통수라고 부르나요? 옆통수 여기 있는 이 부분 이 옆통수를 부르는 부분을 포라이어탈본이라고 부릅니다. 포라이어탈본 그리고 뒤통수 뒤쪽에 있는 부분 여기를 부르는 부분이 아시피탈 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바깥쪽에서 두 개의 관이라고 할까? 두 개의 관을 싸고 있는 일단 뼈들 세 가지 이름을 말씀드렸고 두 개를 아래쪽에 브레인을 안쪽에서 받치고 있는 뼈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 안쪽에 보면 제가 점선으로 대충 그릴 텐데 이 부분에 앞쪽부터 위치해 있는 에스모이드 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뒤에 나비 모양으로 받치고 있는데 얘는 실제로는 바깥에서도 좀 보여요. 에스모이드 본은 지금 안와의 안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되겠고 이에 비해서 여기에 날개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렇게 붙어서 실제로는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그 스테리고이드 플레이트까지 연결되는 이렇게 생긴 대충의 뼈가 있는데 이게 이제 스페노이드 본이죠. 나비뼈. 그리고 얘의 바깥쪽에서 지금 이미 밖에서 보이고 있는데 여기 부분에서 여기 부분에서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다 잡아먹고 있는 뼈가 있죠. 이 뼈가 이제 나중에 굉장히 복잡한 뼈인데요. 이게 바로 템포럴 본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프론탈 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요 윗부분, 요 부분이 되겠고 프론탈 본, 포라이탈 본, 그 다음에 아시피탈 본 이렇게 돼서 이 6가지가 세레브랄 크레니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프론탈 본 1번, 포라이탈 본 2번, 세 번째 어시피탈 본, 네 번째 에스모이드 본, 다섯 번째 스페노이드 본, 여섯 번째 템포럴 본. 꼭 이 숫자대로 외우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6가지가 스컬에서 있는 세레브랄 크레니움이고 그 다음 페이셜 크레니움을 한번 보죠. 페이셜 크레니움은 어떻게 되나? 방금 이제 이것서 약간 지워서 역시 앞과 옆에서 이렇게 대충 봤을 때 먼저 페이셜 크레니움에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있어요? 일단 맥실라가 있죠. 맥실라는 굉장히 큰 뼈인데 양쪽으로 되어 있고
대략 이 부분을 담당해서 여기에서 템포럴 본과 서로 이렇게 이어지는 뼈입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굳이 그려본다면 여기 정도가 맥실라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맥실라 말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가 있어요? 맨드벌이 있죠. 맨드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있고, 그 다음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자이고마틱 본이 있죠. 자이고마틱 본으로 템포럴 본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광대를 이루는 뼈인데요. 광대를 이루는 뼈라서 대략 여기서는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 이루는 광대뼈가 있고, 자이고마틱 본. 그리고 입 속에서 지금 뒤쪽에 입천장의 뒤쪽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뭐 연두색으로 대충 그려본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팔라타인 본, 실제로 이렇게까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팔라타인 본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코 속에 있는 것 중에서 따로 이렇게 인피리어 네이절 콩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어의 중격을 이루는 보머가 있습니다. 보머. 그 다음 실제 코뼈는 앞쪽에 굉장히 작은 네이잘 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이잘 본 바로 뒤쪽에 이제 라크리말 본이 있죠. 대략 이 위치에 있는 것이 라크리말 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개수가 맞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저도 다 얘기했는지 잘 몰라서. 먼저 일단 맥실라 1, 그 다음에 맨디블 2, 그 다음에 팔라타인 본 3, 자이고마틱 본 4, 네이잘 본 5, 인피리어 네이잘 콩카 6, 그 다음에 레크리말 본 7, 네이잘 본 8 하면 맞죠. 이거 이제 8종류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 목 아래쪽에 이렇게 생긴 하이오이드 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하면서 빨리 지나가서 일단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할 예정이고요. 10페이지에 있는 그림에 대충 그 위치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것을 아시고 좀 더 이제 자세하고 좋은 그림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것인데, 일단은 따라서 지금까지 썼었던 거에 대해서 그 뼈들의 이름을 한번 다시 정리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리키는 것은 스컬 더하기 하이오이드 본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총 15종, 종류가 15종이고, 그 다음에 23개 피스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뭐가 있어요? 세레브랄 크레니움 하고, 두 번째 페이셜 크레니움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했었죠. 여기서 이제 세레브랄 크레니움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론탈 본. 자, 머리로 생각하면서 어느 쪽에 있는 본인지 생각을 하세요. 프론탈 본. 그 다음 위를 덮고 있는 퍼라이탈 본. 그다음 뒤통수 아시피탈 본. 그리고 템포럴 본. 퍼라이탈 본 아래쪽에서 옆통수의 아래쪽을 차지하고 있는, 귀 쪽을 장지하고 있는 템포럴 본. 그리고 내부를 차지하고 있는 앞쪽에서 에스모이드랑 스페노이드 본이 있죠. 요거의 순서를 꼭 이렇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그렸던 그림을 실제로 그려가면서 어디에 뭐가 있었다는 것을 대충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셔야지
외우기가 쉽고요. 이걸 단순히 글자를 외우는 식으로 외우셔가지고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페이셜 크레니움을 이제 한번 다시 외워보죠. 네, 이것은 일단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맥실라, 두 번째 맨더블, 그리고 세 번째 팔라타인 본. 예, 맥실라 입천장 뒤쪽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 맥실라랑 붙어서 광대가 성천하는 광대뼈, 자이고마틱 본. 그 다음 코의 앞쪽에서부터 네이잘 본, 코의 네이잘 본의 뒤쪽으로 레크리말 본, 그리고 코의 선반을 이루는 인피리어 네이잘 콘카. 네, 여기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피리어 네이절 콩카 말고도 미들 그리고 수피리어 네이절 콩카가 있는데, 미들하고 수피리어 네이절 콩카는 에스모이드 본에 달려있는 구조물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머 해서 보습뼈라고 불리는 보머가 있습니다. 이것은 네이절 septum을 이루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예, 저희가 그냥 할 때 하이오이드 본을 넣어버리죠. 이건 사실 스컬에 있는 뼈는 아니고 목에 있는 뼈이죠. 목에 있는 뼈. 근데 이제 목뼈라고 하면은 안 되고요. 이제 그 목뼈라고 하면 뒤에 이제 척추에 해당되는 서비컬 벌테브라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목불뼈입니다. 목불뼈. 자, 이렇게 해서 이름을 다 15종 23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럼 15종만 되고 23개는 어떻게 기억하나? 자, 23개를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페어로 되어 있는, 다른 말로 하면은 쌍으로 되어 있는 본을 찾아야 되는데, 프론탈 본 이마는 하나입니다. 퍼라이털 본은 양쪽 두 개 관에서 양쪽으로 덮어져 있어서 두 개. 그래서 이게 페어이고요. 이건 언페어이죠. U. 그 다음에 아시피탈 본 뒤쪽이 뒤통수니까 하나. 그 다음 템포랄 본 어떻게 돼요? 양쪽에 있어야 되니까 페어. 그 다음 에스모이드 본하고 스페노이드 본은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언페어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보면은 페어만 지금 한번 그 조금 굵은 걸로 이렇게 해보면, 페어의 경우에 페어는 지금 포라이털 본, 좀 더 굵은 걸로 해볼게요. 페어는 포라이털 본과 템포럴 본이 페어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 그 페이셜 크레니움에서 보면 맥실라 두 개라고 그랬죠. 맨디블은 하나입니다. 팔라타인 본 두 개입니다. 자이고마틱 본, 광대는 양쪽에 있으니까 두 개겠죠. 네이잘 본 두 개가 합쳐져서 코 하나를 이루고요. 레크리말 본 양쪽 안에 하나씩 있습니다. 인피리어 네이잘 콩카 양쪽에 있습니다. 보머 아까 septum이라고 했죠. 네이잘 septum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이고, 하이오이드 본 하나입니다. 따라서 보시면 지금 페어가 몇 개인가요? 페어를 살펴봤을 때 언페어, 언페어드 본, 싱글 본이라고 하는 것이 4개, 그 다음에 페어드 본이 2개이고요. 여기서는 언페어드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3개이고, 페어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입니다. 그러면은 산수를 해보시면 되겠지요. 산수는 이제 뼈의 그 종류 15종이라고 하는 것은 6 더하기 9 해서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페어가 2개니까 총 8개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페어가 6개니까 12 더하기 3 해서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23개는 8 더하기 15를 하게 되면 23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개수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잘 하시고, 이것이 세레브랄 크레니움인지 페이셜 크레니움인지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읽어보면 뇌머리뼈, 세레브랄 크레니움, 뉴로크레니움은 뇌 두개골이라고도 하고, 뇌 머리뼈는 뇌를 싸고 보호하는 부분으로서 일명 브레인 케이스라고 하며, 머리뼈의 뒤 위쪽 후 상부에 위치한다. 제가 아까 앞쪽 그림에서 보셨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후 상부에 위치하는 것이 세레브랄 크레니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얼굴 머리뼈는 주로 얼굴 부분을 형성하는 뼈이고, 머리뼈의 앞 아래쪽 전하부,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전하부를 위치하고, 얼굴 머리뼈에는 중요한 구조물인 눈화과, 네이잘 캐버티 및 오랄 캐버티가 있으며, 시각, 후각, 맛 감각, 그리고 소화 및 호흡 기관의 시작 부위를 보호한다. 브레인 케이스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하는 이것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재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뒤쪽에서 본드를 디스크립션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모양에 따른 그
그 겉모양에 따른 형태의 용어가 될 텐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뼈에서 겉모양 용어 해서 머리뼈의 표면은 근육이나 인대가 부착하는 면 혹은 신경이나 혈관이 지나가는 통로나 함몰 또는 다른 뼈와 관절을 이루는 관절면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자,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그 형태가 가지고 있는 것이 특이하거나 혹은 기능이 있거나, 여기서 말하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거기 부착이 된다든가 혹은 거기를 지나다닌다든가 혹은 관절한다든가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것에서 이제 이름을 가지는데, 먼저 튀어나와 있는 돌출 부위로는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돌출 부위 뭐 한 번씩 적어 보죠. 사실 이것은 꼭 암기해야 될 것은 아니고 모양에 따라서 비슷한 모양이라도 약간씩 이름을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의 뼈에서 이름을 한번 보시면 되겠 텐데요. 먼저 돌출 부위 해서 프로세스라고 하면, 네, 뼈에 돌출된 부위에서 뼈면에서 뚜렷하게 튀어나온 곳. 그다음 에미넌스라고 하면, 네, 뼈의 둥근 융기로서 뼈면이 완만하게 높아져 있는 거. 그다음 결절, 튜버클이라고 하면 작고 둥근 융기로 마디같이 약간 튀어나온 것인데 뭔가가 부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 튜버로시티, 뼈의 표면이 거친 거. 이제 튜버로시티는 맥실라리 튜버로시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머슬이 어태치해서 보면은 텐던이 박혀 있던 곳이 경우가 많죠. 그다음 스파인하고 하면 뾰족한 건데요. 스파인은 뼈의 일부가 예리하게 튀어나온 부분들, 뭐 요렇게 되는 것들. 네, 프로세스는 뭐 사실 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튀어나온 곳으로서 뭐 이렇게 버테브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맨디블의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라고 해가지고, 네, 맨디블 그리면 여기 있는 것들이 코로노이드 프로세스가 해당되겠죠. 그다음 크레스트 하면은 능선이죠. 능선. 크레스트는 능선이고 이 되겠고, 그 다음에 라인, 마일로 하요이드 라인 같은 것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콘다일 하면 맨디블라 콘다일처럼 이렇게 헤드를 가지는 것인데요. 헤드라고도 부르고, 관절면을 가지고 뼈의 둥글고 넓은 끝부분. 그 다음 혼 해서 하요이드 본이 목불뼈라고 하는데, 하요이드 본 자체에는 이렇게 코누아 혹은 혼이라고 부르는 구조물이 있죠. 그 다음 링굴라라고 해서 이건 이제 혓바닥이라는 뜻인데, 혀 모양으로 살짝 튀어나온 부위인데 그 맨디블의 내측에 잘 나타납니다. 함몰 부위는 이제 들어간 것인데, 네, 여기에서는 파사라고 부르는 거, 이거는 이제 조금 넓은 면으로 뼈의 표면이나 관절면이 얕게 오목한 곳으로, 뭐 대표적으로 템포럴 파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다음 포베아라고 하면은 좀 파낸 것 같이 오목한 부분, 뭔가 이렇게 파낸 것 움푹하게 들어간, 네, 것들. 그다음 그 오목한 부분. 그다음에 고랑, 그루브 혹은 서커스라고 부르는데, 라인보다 이제 조금 더 디마케이션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파진 부분이고 길고 깊게 파인 도랑이고, 그럼 임프레션 하면 아픈으로 해서 손가락으로 누른다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크레니얼 캐비티 내부에 이제 그 뭐 포라이탈 본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 대뇌의 자이러스 같은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파져 있는 부분 임프레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구멍. 네, 대부분 구멍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구멍은 매번 그 속을 지나가는 컨텐츠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구멍이 포레이먼이죠. 포레이먼. 그 다음에 커넬은 좀 길게 구멍이 길어진 곳이고요. 미에이터스는 네, 길이라는 뜻인데요. 긴 파이프 모양의 구멍으로 대표적인 것은 네이잘 미에이터스가 되겠습니다. 비도라고 해서 코 네이잘 캐버티 내에서 이렇게 공기가 지나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 길이죠. 그 다음 포어라고 하면은 이제 그 귓구멍과 같이 큰 구멍, 익스터널 어쿠스틱 포어, 뭐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 피셔 하면은 뼈하고 뼈 사이가 주로 갈라진 틈이죠. 이 피셔는 치아에서도 나왔었죠. 피덴 피셔 실런트라고 할 때. 그 다음에 평평한 부위라고 해서 플레이트, 펄펜디큘러 플레이트, 팔라타인 본에 뭐 그런 식으로 플레이트라고 불리거나, 혹은 서피스 해가지고 인프라 템포럴 서피스처럼 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공간은, 평평한 부위는 뭐 일종의 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간은 사이너스라고 불리는 거 있죠. 맥실라리 사이너스, 부비동 대표적인 것이고요. 캐버티, 오랄 캐버티, 네이잘 캐버티에서 강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13페이지와 14페이지에는 각각의 이제 상악 뭐 혹은 스컬에서 혹은 하악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 이제
여러 가지 그 것들인데 앞으로 나오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제 복습이 될 것이므로 여기에서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5페이지 anterior view of skull, facial view of skull, 머리뼈의 앞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는 넘어가고요. 머리뼈의 앞면은 주로 얼굴 머리뼈, 페이셜 크레니움으로 구성된다. 네, 앞면에서 주로 보이는 뼈 중에서 프론탈 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페이셜 크레니움으로 구성됩니다. 머리뼈의 앞면은 위쪽 부위는 이마뼈, 프론탈 본이 있고 중간 부위에는 코뼈, 네이잘 본. 자,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바로바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프론탈 본 여기 있죠. 프론탈 본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은 코뼈, 네이잘 본 작습니다. 요 네이잘 본 두 개, 쌍이죠. 그죠? 그리고 위턱뼈, 맥실라,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맥실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눈확, 안와 및 코안, 비강의 입구멍이 피리폼 어퍼처가 있다. 자, 눈확은 지금 말하는 여기가 됩니다. 양쪽에 이렇게 있는 이 부분이고, 사실은 이 그 머리뼈의 앞면에서 보는 구조물 중에서 좀 복잡한 구조는 이 눈확이고, 눈확이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네이잘 캐버티를 이루고 있는 이 부분, 예, 코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에서 코끝이라든가 그 부분은 다 연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스컬을 제작할 때 뭐 끓여서 제작한다거나 어떤 화학약품을 시작할 때 연골은 녹아서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스컬만 남게 되면 이렇게 스컬은 이제 뼈로 남게 되었을 때 코가 이렇게 뻥 뚫린 것처럼 되는데 요것을 피리폼 어퍼처라고 그러죠.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뭐 처음 나온 용어니까 피리폼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배 모양이라는 뜻이고 서양 배는 저희 나라의 요 갈색 배하고는 좀 다르게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런 배 모양이기 때문에 이걸 피리폼이라고 하고 이상구 할 때 이게 이제 배입니다. 배 어펄처. 네, 이화여대라고 할 때 그 이자가 배 이자죠. 그래서 네, 그 뭐랄까 백꽃이죠. 백꽃이라는 뜻인데 어쨌든 피리폼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펄처에서 이 이상구 입구인 뼈 콧구멍이 있고요. 혹은 이것은 이제 다른 뜻으로는 anterior nasal aperture 네, 라고도 합니다. 아랫부위에는 body of mandible 있다. 네, 여기가 이제 body of mandible이 되는 것이죠. 여기가 맨디블이고 맨디블 중에서 body of mandible 뭐 뒤쪽은 사실 ramus 하악지라고 해서 하악의 다리라는 뜻이죠. of 맨디블이 되겠습니다. 네, 하악체가 있고요. 그 옆쪽에 광대뼈 자이고마틱 본이 있다. 네, 자이고마틱 본 여기서 이렇게 뭐 옥색이라고 할까요? 여기 있는 청록색 부분에 제가 이렇게 별표로 친 거. 광대뼈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맥실라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광대뼈 부위는 그렇게 광대뼈 부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그 다음에 머리뼈의 앞면 부위에는 프론탈 리전의 이마뼈, 그리고 광대 부위 자이고마틱 리전의 광대뼈, 그리고 아이볼이 들어있는 눈확, 눈알, 눈확, 아울비트, 네, 여기가 이제 오비트.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비트, 그리고 바깥코 엑스터널 로즈가 위치하는 피리폼 어퍼처, 그리고 상악치아와 상악치아가 있는 맥실라, 위턱뼈, 그리고 하악치아가 있는 맨디블라티스가 있는 하악골이 있다. 그래서 머리뼈의 앞면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구조물을 관찰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마 부위, 광대 부위, 눈화, 코 부위, 턱 부위로 이렇게 구조물을 관찰하면 된다. 네, 이건 실습 때 관찰하면 되는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대략 이러한 순서로 기술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리뼈 앞면의 봉합은 수처, 수처 외우셔야 되고 계측점, 머리뼈 앞면 요약의 순서로 이제 디스크립션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보실 때 이제 그 그림 2-6에 있는 그림을 어느 정도 이제 잘 이제 외우셔야 되겠지요. 네, 잠깐 진행을 위해서 제가 잠깐 지웠고요. 네, 2-6에 있는 그림의 그 그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도 똑같이 이렇게 한번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당연히 프론탈 본이죠. 프론탈 본에는 이게 약간 튀어나와 있는 보통 사람에 따라서 이게 조금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 튀어나온 부분을 프론탈 에미넌스라고 하고 이게 안 튀어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한테 좀 주로 많이 튀어나와 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인도 분들이 여기 뭐 붙이는 연지 곤지 붙일 때 하는 그 거기 있는 부분을 이렇게 그 눈 양쪽 눈 사이 미간에 있는 부분을 글라벨라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눈 위에 이렇게 눈썹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서양인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튀어나와서 눈이 이렇게 조금 들어가 있는데 동양인들은 이 부분이 별로 안 튀어나와서 도드라져 보이지는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슈퍼실리아리 아치라고 부릅니다. 슈퍼실리아리 아치, 슈퍼실리아리 아치라고 부르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양쪽에서 보이는 거라서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 거지만 포라이탈 본이 일부 보이는 것이 되겠지요. 그 다음 이렇게 여기에 녹색으로 녹색이라고 해야 연두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연두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스페노이드 본 나비뼈입니다. 스페노이드 본은 크레니얼 크레니움 중에 일부이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스컬의 바깥쪽에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템포럴 본 녹색에 해당되는 부분이 템포럴 본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여기 안쪽이 이제 이게 오비트고 오비트의 안쪽에 안와가 될 텐데 이 안와의 구조물이 사실은 중요하죠. 이 안와에 들어가기 전에 오비트의 위쪽 부분에 이렇게 포레이먼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양쪽에 다 있습니다. 양쪽에 다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수프라 오비탈 포레이먼이라고 부르고 네, 동명의 너브가 나오는 곳이 되겠지요. 그 다음 아래쪽에 지금 조금 전에 했었던 것처럼 이것은 네이잘본이 되겠고 네이잘본은 잘 보시면 맥실라가 올라와 있는 이 노란색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다라는 것을 잘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네, 요것을 잘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을 잘 보면 이 부분이 맥실라에서 프론탈 본 여기 붙는 부분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라 요것을 부르는 것이 프론탈 프로세스. 앞쪽에서 프로세스 나왔었죠. 오브 맥실라죠. 맥실라는 프로세스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이잘본하고 맥실라가 서로 붙어 있는 이 부분, 네, 색깔을 스페시픽하게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하면 이 부분이 바로 네이조 맥실라리 수처가 되는 것이고요. 수처가 되는 것이고 가운데에 있는 네이잘본 자체에 2개가 붙어져 있는 것은 인터 네이잘 수처라고 해서 전면에서 보는 수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속으로 보이는 여기에 이제 여기도 이제 연두색인데 색깔이 뭐 조금 이제 정확하게 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지금 제가 핑크빛으로 칠하는 양쪽에 있는 이 부위가 있는데 요것이 바로 레크리말 본입니다. 레크리말 본. 그리고 그 후방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에스모이드 본이고요. 네, 그 다음 잘 보이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 안쪽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들어와 있는 데가 있어요. 이 삼각형으로 들어와 있는 데가 팔라타인 본입니다. 팔라타인 본에 오비탈 프로세스가 있는 곳이고요. 뭐 이 수처 아래쪽에 있는 여기 청록색 부분이 자이고마틱 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이고메릭 본인데 따라서 자이고마틱 본과 프론탈 본 사이의 수처이기 때문에 이곳은 자이고마티코 이곳은 프론토 자이고마틱 수처 프론토 자이고마틱 수처인데 뭐 때때로 이걸 자이고마티코 프론탈 수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르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네, 그 안와의 아래쪽에 있는 이 두 개의 조금 큰 구멍, 이거는 위에 있는 수프라 오비탈 포라멘보다는 좀 큰데 인프라 오비탈 포레이먼이라고 부르고 같은 이름의 너브가 지나다니죠.
그리고 이 자이고마틱 본 옆에도 이렇게 구멍이 하나 있는데 요것은 자이고마티코 페이셜 포레이먼이라고 해서 역시 동명의 너브가 지나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 안쪽에 이렇게 진한 약간 그 주황색보다 좀 진한 색깔로 되어 있는 이것이 이제 inferior nasal 콘카가 보이는 것이고 그 위에 이제 여기에 이제 미들 레이저 콘카가 보이는데 이 미들 레이저 콘카는 색깔이 에스모이드 본과 똑같죠. 왜냐하면 에스모이드 본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 가운데 있는 이제 요 사이 이게 이제 본이 네이저 캐버티가 되겠고요. 여기 자체가 이제 네이저 캐버티가 되겠고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은 이제 보니 네이저 septum 보니 네이저 septum인데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모로. 그 다음에 요 앞쪽에 코 아래쪽에 여기가 지금 잘 안 보시겠지만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여기가 좀 뾰족한데 이것을 이것을 ANS라고 해서 교정 시간에도 많이 나오는데 Anterior Nasal Spine이라고 합니다. 네, 요거 전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리폼 어퍼처 혹은 안테리어 네이잘 어퍼처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하악에서 이렇게 양쪽 옆에 소구치 부위에 보이는 것은 멘탈 포레이먼이 되겠죠. 포레이먼. 네, 그 다음 여기 있는 수초 중에 요 수초는 당연히 맥실라하고 자이고마틱 본을 잇는 거니까 자이고마티코 맥실러리 수초가 되겠죠. 그 다음 뭐 여기 양쪽은 이 부분은 레이머스 온 맨디블, 그 다음 바디 온 맨디블, 그 다음 여기 턱 끝 튀어나온 부분 이것을 멘탈 프로튜버런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네, 빠진 부분이 몇 군데 있을 수 있는데 이쪽 부분은 프론탈 본과 네이잘 본이 서로 만나는 수처이기 때문에 프론토 네이잘 수처이죠. 프론토 네이잘 수처가 되겠고 그 옆에 일부에 맥실라 본이 붙는 곳은 프론토 맥실라리 수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뭐 잘 안 보이지만 이쪽 부분 양쪽에 이렇게 스페노이드 본과 퍼라이탈 본이 붙는 부분은 스페노 퍼라이탈 수처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템포럴 본 중에도 스쿼마라고 부르는 스쿼머스 파트 오브 템포럴 본 혹은 스쿼마가 되겠고 이 지금 스페노이드 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스페노이드 본 중에 그레이터 윙입니다. 그레이터 윙, 그레이트 혹은 그레이터 윙 둘 다 이제 대익이라고 부르는 곳이 되겠죠. 네,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은 17페이지에 있는 그림 2-6 머리뼈 앞에서 관찰되는 구조물에 대해서 대략은 말씀을 다 드린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뒤쪽이 네, 18페이지 이마 부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 부위 프론탈 리전. 이마 부위는 프론탈 본의 비늘 부인 스퀘머스 파트로 이루어진다. 전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 보셨을 때 여기가 전체가 스퀘머스 파트입니다. 이렇게 평평한 부분 보통 이렇게 이제 비늘이라고 그러는데요. 비늘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그 앞쪽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을 때 템포럴 본에서 스퀘머스 파트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프론탈 본도 이렇게 넓직한 부분, 평평한 부분을 스퀘마라고 부르고 스퀘머스 파트라고 그럽니다. 아마 뭐 여러분들이 조직학 시간에 배웠던 스퀘머스 셀, 그런 거 스트래티파이드 스퀘머스 에피텔리움 뭐 이런 거 배우셨죠? 이렇게 납작한 부분으로 되어 있으면 다 이렇게 스퀘머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눈썹 활, 수포실리아리 아치 위쪽에 튀어나온 부위를 이마뼈 융기, 프론탈 에미넌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여기 부분 눈썹 활 위에 눈썹 활이 보통 이게 수포실리아리 아치 그 위에 있는 부분을 이마뼈 융기 프론탈 에미넌스라고 하고 그 밑에 아이브로우 부분에 있는 융기를 수포실리아리아치라고 하며 양쪽 눈썹팔 사이의 평탄한 부분을 눈썹팔 사이 글라벨라 미간이라고 한다. 여기가 미간이게 되겠죠. 때때로 이마뼈 프론탈 본의 정중 부위의 이마봉합 프론탈 수처 전두봉합 혹은 메토픽 수처
이 부분 메토픽 수초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한번 써볼게요. 메토픽 수초. 네, 요것들은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프론탈 본도 처음에 발생할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성인의 뼈가 206개라고 배우시게 되는데 실제로 어릴 때 발생할 때는 그것보다 개수가 더 많죠. 이렇게 융합이 안 돼서 그런 건데요. 이 융합이 이제 안 된 건 메토픽 수초가 있으며 이는 태생기 양쪽에서 발생하는 이마뼈가 융합되지 않은 경우로서 성인의 약 20 내지 40%에서 관찰된다. 이건 연구 결과인데 뭐 이렇게 관찰이 된다고 합니다. 슈퍼실리아리 아치 아래에 있는 오비트의 위 모서리, 눈확 위 모서리, 수프라 오비탈 마진이 있고, 네, 수프라 오비탈 마진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수프라 오비탈 마진의 그 안쪽 3분의 1 부위에 눈확 위 신경, 수프라 오비탈 너브가 지나가는 이 부위가 있어서, 네, 수프라 오비탈 포레이먼이고 여기를 뭐가 지나다녀요? 수프라 오비탈 너브 뭐 이런 건 쉽죠. 이렇게 이름이 서로 다르면 좀 어렵지만 안와 상신경하고 수프라오비탈 베슬스라고 쓰면 네, 이것은 이제 너브가 아니라 아터리 앤드 베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칠 때 보통 저희가 이제 이것을 약자를 이제 많이 써야 되니까 약자를 쓰는데 약자로 허용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너브, 아터리, 베인 그리고 뭐가 있죠? 너브, 아터리, 베인, 그다음 머슬, 그다음에 리가먼트 등 이 정도가 보통 허용이 됩니다. 이제 대부분 쓰실 때 뒤에 점을 이렇게 꼭 찍으셔야 돼요. 점이 없으면 사실 약자가 아닌데 실제로 저도 이제 쓸 때 이렇게 모르고 안 찍는 경우가 가끔 있고 특히 이제 이 패드가 아니고 이게 태블릿이죠, 태블릿. 예, 그 태블릿을 제가 작년 이후에 이제 올해 사실 이제 다시 와콤 태블릿으로 바꾸면서 이제 필기감은 좀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이 잘 안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 점을 안 찍으면 원래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브는 너브 약자, 아터리는 동맥, 그 다음에 베인은 베인, 그 다음에 머슬은 머슬, 그리고 리가멘트는 리가먼트, 인대인데요. 이걸 쓰실 때 이제 조금 다른 표현으로 NN이라고 이렇게 두 개를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이제 복수형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쓰실 때 이 정도의 약자만 실제 시험에서는 쓰실 수 있고 나머지는 약자를 쓰실 수가 없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만들어내서 약자를 쓰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수피리어 같은 경우 제가 쓸 때 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짧게 쓴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할 때 무슨 뭐 그 미디알이라고 하는 걸 MED로 해놓고 이렇게 땡 찍었다고 해서 이것을 약자를 썼다고 해서 맞다고 해주냐면은 틀립니다. 네, 왜 틀릴까요? 보캐블러리 시험에서 철자가 틀리면 맞다고 해주나요? 안 맞다고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보캐블러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물론 뭐 이렇게 거의 뜻이 맞는데 한두 개 실수로 틀린 것들을 봐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요청하지 마시고 네, 좌우지간 지금 이제 계속해서 강의를 하다 보면 너브, 아터리, 베인, 머슬, 리가먼트는 이렇게 약자를 쓰는데 이런 수프라 오비탈 너브 앤 베슬이 지나간다. 베슬이라고 하면 아터리 앤 베인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눈화귀 혈관이 지나가는 눈화귀 폐임, 수프라오비탈 나치 또는 수프라오비탈 포레이먼이 있다. 예, 수프라오비탈 포레이먼인데 이게 이제 뭐 그 나치라고 해서 이렇게 뼈 속에 완전히 묻힌 그 구멍이면 포레이먼이고 뼈에서 이제 그 아래쪽 마진이 없다라고 하면 나치가 되겠죠. 나치는 파진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 광대 부위, 자이고마틱 본 계속해서 합니다. 광대 부위는 볼이 튀어나온 부위고 주로 광대뼈의 바깥면으로 이루어지며 광대할, 자이고마틱 아치의 앞부분을 형성한다. 자, 자이고마틱 아치는 이 뒤쪽에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자이고마틱 아치 뒤쪽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앞면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자이고마틱 아치 관골궁, 광대활의 앞부분을 형성하고 광대 부위 대략 중앙에는 광대 얼굴 구멍, 자이고마틱 코 페이셜 포레이먼이 지나다닌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역시 여기도 자이고마틱 코 페이셜 포레이먼이 지나다니는데 동명의 자이고마틱 코 페이셜 너브 앤 아터리가
지나다닌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눈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확, 오비트. 네, 눈확, 안와의 그 안테리어 뷰 혹은 페이셜 뷰 오브 스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구조물은 잘 보시고 잘 외우셔야 되죠.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확, 안와는 좌우가 있고 당연히 양쪽에 있고 눈알, 아이볼이 들어있고 그 외에 레크리말 어페러투스 해서 눈물기관, 누기라고 불리는 눈물기관이 들어있고 눈알과 관련되어 있는 근육, 신경 및 혈관이 들어있는 곳이 안와이죠. 근데 보통 이제 격투기라든가 이런 걸 하면 안와 골절이 잘 생기는데요. 어쨌든 이 안와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 뼈, 실제로 이제 7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7가지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눈확은 4개의 벽, 네, 4개의 벽과 바닥 그리고 기저 끝을 가진 피라미드형 공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20페이지를 잠깐 넘겨서 보셨을 때 안화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놨는데요. 양쪽 안화가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제 앞틱 너브가 들어간 다음 아이볼이 여기 이렇게 담겨 있죠. 그래서 앞틱 너브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눈 쪽이 그러니까 바깥쪽 얼굴 쪽이 베이스가 되고요. 베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앞틱 캐날이 있는 쪽이 에이펙스가 되는 겁니다. 에이펙스 삼각형의 에이펙스 삼각뿔의 에이펙스가 되고 미디얼 월이라고 해서 내측이 있겠죠. 그리고 안와의 바닥 플로어가 있을 테고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사람을 이렇게 위에서 보았을 때 눈이 있고 네, 이게 지금 눈이 있고 네. 이런 형태로 보셔야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보는 거기 때문에 미디얼 월과 레터럴 월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쪽에는 루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서 먼 쪽에서는 바닥인 플로어가 있는 것이죠. 플로어가 있고 여러분들 이 부분 여러분들 쪽으로 나가는 쪽에는 루프 쪽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셔서 이런 피라미드 형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4개의 벽, 바닥, 베이스하고 에이펙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 눈학의 바닥은 눈학의 입구인 눈학 모서리 아까 베이스는 오비탈 마진 안과 연에 해당된다라고 됐고 끝 에이펙스 이때 끝은 에이펙스입니다. 시각신경건 앞틱 커넬이 있는 부위에 해당되어서 눈학의 축 엑시스는 뒤 안쪽 후 내측에서 후 내측에서 앞 바깥쪽 전 외측으로 향하고 있다. 네, 아까 그 그림에서 보실 수 있었던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렇게 돼서 그 후 내측 여기가 후 내측이잖아요. 코가 여기 있을 테니까 사람의 그래서 후 내측에서부터 전 외측으로 앞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여기 부분이 이제 오비탈 마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오비탈 마진은 이거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눈학의 앞쪽에는 아이볼과 눈물기관, 레크리말 어페러투스가 있고 뒤쪽에는 눈학과 관련되는 근육신경 및 혈관이 있다. 네, 여기 아이볼과 눈물기관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신경, 앞틱 너브를 비롯한 신경하고 근육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눈학의 위쪽은 앞머리뼈 우목, 프론탈 앞머리뼈 우목은 안테리어 크레니얼 파사의 전 두 개와 이제 우목이라고 하는 게 파사인데 앞머리뼈 우목과 이마골 프론탈 사이너스 그리고 바깥쪽은 앞쪽에 관자 우목 템포럴 파사 그리고 뒤쪽은 중간 머리뼈 우목 미들 크레니얼 파사 그리고 아래쪽은 맥실러리 사이너스 그리고 안쪽은 벌집뼈 에스모이달 에어셀을 얘기합니다. 사골봉소 그리고 나비굴 해서 스페노이달 사이너스와 각각 접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시 위에 있는 것을 하면 내측에는 내측 벽에는 안쪽에는 에스모이달 에어셀들이 여기 있고요.
에스모이드 본이 여기 있어서 에스모이드달 본에 에스모이달 에어 셀즈, 에어는 안 써도 되고, 그다음 이 북은 어디에선가는 스페노이달 사이너스가 있다는 것이고요. 외측에는 이쪽에는 템포랄 파사의 앞쪽이 있다는 거죠. 거의 앞쪽이 있다는 것이고, 위쪽에 그 지금 이거를 이제 눈을 옆에서 보았을 때 여기가 안와라고 이렇게 따지면 이 위에는 안테리어 크레니알, 지금 이거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앞으로 보고 있을 때 안테리어 크레니알 파사이고요. 요 에이펙스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은 미들 크레니알 파사가 있다라는 뜻이죠. 미들 크레니알 파사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요 눈의 아래쪽 이 부위에는 지금 엑스포를 친 안와의 아래쪽에는 맥실라리 사이너스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눈학은 7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7개의 뼈를 한번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색으로 되어 있는 프론탈 본, 그 다음에 자이고마틱 본,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맥실라, 그 다음에 연두색 비슷하게 되어 있는 레크리말 본, 그 다음 뒤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에스모이드 본, 그 다음 스페노이드 본, 그 다음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청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은 팔라타인 본이 되어 있죠. 따라서 이걸 한번 세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턱뼈, 광대뼈, 이마뼈, 벌집뼈, 눈물뼈, 나비뼈, 그리고 입천장뼈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고 2-7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도 설명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눈화의 천장, 위벽, 수피리어 월을 보면 다음 페이지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디스크립션입니다. 눈화의 천장, 루프 또는 위벽, 수피리어 월은 천장은 삼각 모양이며 이마뼈, 프론탈 본의 눈황면, 오비탈 서피스와 나비뼈의 레서 윙으로 이루어진다. 자, 여기 복잡하니까 잠깐 지워서 보게 되면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네, 여기까지가 윗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윗면이라고 보시면 돼서 지금 표시하고 있는 여기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부위, 요 부위 잘 표시가 안 나는데요. 요 부위가 실제로는 스페노이드 본이죠. 왜 그러냐면 색깔을 좀 지워서 보시면 여기가 색깔이 연두색이잖아요. 이 부분이 스페노이드 본의 레서 윙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스페노이드 본의 그레이터 윙입니다. 그레이터 윙과 레서 윙 사이에는 이렇게 틈새가 있는데요. 이것을 실제로는 수피리어 오비탈 피셔라고 부르지요. 어쨌든 스페노이드의 레서 윙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 위에 지금 제가 빗금을 치고 있는 부분이 프론탈 본의 올비탈 서피스 안와면이 되는 것이죠. 그걸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에는 눈확, 위페임, 수프라오비탈 나치 혹은
수프라오비탈 포레이먼이 있다고 앞서 그림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거죠, 그죠? 여기에는 수프라오비탈 너브와 눈확 위에 있는 혈관 수프라오비탈 베슬스, 아테리안 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트로클리아 포베아 혹은 도르래 가시라고 해서 도르래 오목 또는 도르래 가시는 천장의 앞 안쪽 전 내측에 있는 작은 오목 또는 작은 돌기이며 수피리어 오블리크 머슬, 수피리어 오블리크 머슬에 트로클리아가 부착한다. 자, 여기에서 잘 표시는 안 나는데 만약에 대충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노란색 부위에 여기에 해당되는 온폭한 부분이 트로클리아 포베아가 있고요. 이 포베아에서 포베아를 지나는 머슬이 있는데 그 머슬의 이름이 수피리어 오블리크 머슬입니다. 이 머슬은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이런 식으로 걸려가지고 있는 머슬인데 눈의 근육을 할 때 나오는 머슬이고요. 이 머슬 하나를 지배하는 뇌신경이 트로클리어 너브입니다. 트로클리어 너브. 그리고 여기 이름 자체는 트로클리어 포베어죠. 트로클리어. 네. 그 다음에 포사 폴 라크리말 글랜드로서 눈물샘 오목은 천장의 바깥쪽에 있는 오목한 것이며 라크리말 글랜드를 수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이쪽 부위에 살짝 움푹하게 들어가 있는 라크리말 글랜드가 들어가 있는 누선을 수용하는 움푹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눈확의 바닥은 아래쪽인데요. 눈확의 바닥은 되게 삼각형 모양이고 역시 이것도 사각뿔처럼 생겨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베이스 말고 여기 있는 플로어 부분, 인피리어 월 부분 역시 삼각형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바닥은 위턱뼈, 맥실라의 눈황면. 자, 맥실라의 눈황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노란색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 이게 맥실라의 오비탈 서피스입니다. 그 다음에 광대뼈에 광대뼈 해놓고 자이고마틱본 해고 권골이라고 되어 있는데 권골이라는 표현은 좀 오래된 표현입니다. 관골이라고 더 쓰는 것이 맞고요. 일본식 한자 표현으로 권골이라고도 그럽니다. 권골의 눈황면, 오비탈 서피스, 뭐 여기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팔라타인 본의 눈악돌기 오비탈 프로세스인데 요거 아까 조그만 삼각형 요 부분이 팔라타인 본의 오비탈, 이거는 서피스라기보다는 프로세스입니다. 팔라타인 본. 팔라타인 본은 플레이트 2개랑 프로세스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중에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의 아래쪽에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이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맥실라리 사이너스가 자리를 잡고 있죠.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눈확 아래고랑 인프라 오비탈 그루브인데요. 네,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 전체적으로 좀 지우고 계속 하게 되면 그림에서 보실 때 이 부분이 인프라 오비탈 그루브입니다. 안과 하구이고요. 눈확 아래 고랑은 눈확 바닥의 뒤쪽 중간에 위치하고 아래 눈확 틈새 인피리어 오비탈 피셔에서 거의 똑바르게 앞으로 주행하는 고랑이며, 자, 인피리어 오비탈 피셔는 지금 제가 연두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여기가 인피리어 오비탈 피셔입니다. 중요한 피셔이죠. 그림에서 지워졌지만 이 위쪽 것이 수피리어 오비탈 피셔이고요.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피리어 오비탈 피셔는 스페노이드 본의 레서 윙하고 그레이터 윙 사이에 있는 것이고 인피리어 오비탈 피셔는 스페노이드 본의 그레이터 윙하고 맥실라 사이에 있는 틈새이죠. 어쨌든 이 인피리어 오비탈 피셔에서부터 거의 똑바르게 앞쪽으로 주행하는 고랑이며 바닥 대개 중간에서 인피리어 오비탈 커넬이 되었고, 자, 여기서 보면 이 움푹하게 파져 있는 부분이 지금 그림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데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바꿔서 보시면 다시 표현이 될 텐데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어찌 보면 땡땡땡땡땡땡땡 점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최종적으로는 이 앞쪽에 있는 여기가 뭐예요? 인프라 오비탈 포레이먼이죠. 인프라
orbital foramen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 쪽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이 인프라오비탈 커넬을 지나가는 도중에 미들 수피리어 알베올라 커넬과 엔테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커넬을 내는데 이쪽으로 이제 중간에 가면서 여기서부터 맥실라를 뚫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작은 관들이 있는데 이 관들이 중상치조신경이나 전상치조신경이라고 해서 상악 전치부랑 상악 소구치부 정도에 이르는 신경하고 그 다음에 베슬들을 운반하는 관이 됩니다. 이 인프라오비탈 커넬을 통해서 나가게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21페이지에 있는 눈화계 안쪽 벽, 내측벽, 미디얼 월. 눈화계 안쪽 벽은 거의 수직으로 놓여 있고, 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고, 장방형이며 평평하거나 약간 볼록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눈화계 안쪽 벽은 맥실라의 이마뼈 돌기. 자, 맥실라의 이마뼈 돌기가 뭐예요? 네,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이마뼈 돌기죠. 이게 맥실라의 프론탈 프로세스이거든요. 조금 복잡하니까 약간 지워서 보면 네, 이 부분이 맥실라의 프론탈 프로세스이죠. 프론탈 프로세스이고 프론탈 프로세스의 내측이 아마도 내측벽에서 만나겠죠. 그죠? 내측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레크리말 본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옥색깔, 약간 연두 색깔에 있는 라크리말 본의 눈황면, 올비탈 서비스, 그리고 에스모이드 본의 눈황면, 여기 있는 보라색 부위, 이게 에스모이드 본의 오비탈 서피스 및 스페노이드 본의 바디로 이루어진다. 이 뒤에 일부 스페노이드 본의 바디가 그림에는 보이지 않지만 에스모이드 본 뒤에 스페노이드 본이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돼서 안쪽 벽이 이루어집니다. 이 속에는 레크리말 그루브라고 해서 눈물 고랑이 있는데 이것은 레크리말 본에 있는 것이죠. 눈학의 안쪽 벽의 앞쪽에 있고 위턱뼈, 맥실라의 이마돌기, 프론탈 프로세스의 앞 눈물 능선, 엔테리어 레크리말 크레스트하고 눈물뼈의 뒤 눈물 능선, 파스테리어 레크리말 크레스트 사이에 위치한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지금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았을 때 맥실라의 프론탈 프로세스 뒤쪽에 있는 크레스트하고 그 다음에 라크리말 본에 있는 자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맥실라의 프론탈 프로세스의 안테리어 레크리말 크레스트예요. 안테리어 레크리말 크레스트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레크리말 본에 파스테리어 레크리말 크레스트 융선이 서로 합쳐져서 이렇게 온폭해지는데 여기에 이제 눈물 고랑이 생겨서 레크리말 색을 수용하는 것이죠. 이 속에 레크리말 색을 생체 내에서는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테리어 엑스모이덜 포라멘 전 사골공은 자 여기서 다시 또 복잡하니까 좀 지우고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그림에서 네, 여기 별표 노란색으로 표시할까요? 네, 여기 별표 앞쪽에 있는 요 구멍입니다. 요 구멍 안테리어 에스모이달 포라멘이고 프론토 에스모이달 수처의 앞쪽에 있는 구멍이고요. 프론토 에스모이달 수처라고 하면 네, 여기가 프론토 에스모이달 수처가 되는데 그 중에서 앞에 있는 구멍이고 뒤에 있는 구멍도 있죠. 뒤에 있는 구멍은 연두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뒤에 있는 구멍은 연두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뒤쪽에 있는 거는 파스텔 에스모이달 포라멘이고 여기에서는 안테리어 에스모이달 너브하고 안테리어 에스모이달 베슬스가 통과하고요. 뒤벌집 구멍은 동일하게 이제 프론토 에스모이달 수처의 뒤에 있는 구멍으로서 포스테리어 에스모이달 너브하고 포스테리어 에스모이달 베슬스가 통과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눈학의 바깥쪽 벽. 바깥쪽 벽은 네, 아마도 여기 쪽에 있는 이쪽인 텐데요. 예. 바깥쪽 벽은 삼각형으로 역시 삼각형이죠. 뒤쪽은 볼록하고 가운데는 평평하며 앞쪽은 오목합니다. 바깥벽의 앞쪽은 광대뼈, 자이고마틱 본, 관골의 눈황면, 오비탈 서피스이고 뒤쪽은 스페노이드 본의 큰 날개, 그레이터 윙. 자, 이것이 큰 날개이죠. 큰 날개.
그레이터 윙의 오비탈 서피스로 이루어집니다. 광대 눈확 구멍이라고 해서 이 속에서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예, 광대 눈확 구멍으로 이 속 어디엔가 그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이 광대 눈확 구멍은 눈확의 바깥쪽 벽에서 자이고마틱 변의 오비탈 서피스에 있으며 광대 얼굴신경, 자이고마티코 페이셜 너브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예, 이렇게 쭉 나와서 여기 자이고마티코 페이셜 포레이먼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죠. 자, 눈학의 바닥, 베이스 부분은 예, 눈학의 바닥은 대개 사각형 모양. 자, 사각형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각형 모양이고 안와의 입구이며 오비탈 마진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눈학의 끝 에이펙스는 예, 안와 뒤쪽이 가장 좁은 부위로 시각신경관 앞틱 커넬이 있다. 자, 여기에서 예, 요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이 앞틱 캐널이고 이것은 스페노이드 본의 레서 윙 상에 있는 커넬입니다. 그래서 눈확과 주위의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눈확과 주위의 연결 22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눈확은 앞틱 커넬, 그리고 위 눈확 틈새 수피리오 오비탈 피셔, 그리고 아래 눈확 틈새 눈확 위 구멍 수프라 오비탈 포레임은 눈확 아래 구멍 인프라 오비탈 포레임은 앞 벌집 구멍, 뒷 벌집 구멍 및 눈확 광대 눈확 구멍 및 뼈, 코, 눈물관을 통해서 주위와 연결된다. 자, 앞쪽에 있었던 그림에서 앞쪽에 네, 방금 말한 것들 한 번씩 다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 눈확에서 예, 시각신경관 앞틱 커넬 어디 있습니까? 앞틱 커넬 이거죠. 그 다음에 예, superior orbital fissure. 네, 두 번째 거 superior orbital fissure. 세 번째 있는 거 inferior orbital fissure 이게 되겠고요. 예, 네 번째 눈확 위구멍 수프라 오비탈 포레이먼 혹은 나치 이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네, 인프라 오비탈 포레이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 앞 벌집 구멍 일곱 번째 뒤 벌집 구멍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예, 광대 눈확 구멍 네, 여기서 보이지 않는데 대충 여기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뼈, 코, 눈물관 대충 여기에 이렇게 숨어서 잘 보이지 않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이런 것과 주위와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확에는 총 9개의 봉합이 있다. 네, 이 책에서 뒤에 보면은 총 9개의 봉합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대충 맞습니다만 개수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느냐? 사실 예, 이 수초는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수초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봉합부터 먼저 보시면 벌집 위턱 봉합이라고 하는 거 직접 찾아보시면 될 텐데 벌집 위턱 봉합이라고 하는 것이 에스모이드 본하고 위턱 맥실라의 봉합이니까 이거죠. 이게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마 벌집 봉합이라고 하는 것은 프론토 에스모이드 수초니까 두 개의 구멍이 있는 여기 이게 수초가 되겠고 나비 광대 봉합이라고 하는 거 스페노자이고마틱 수초인데요. 그건 여기에서 이렇게 스페노이드 본과 자이고마틱 본이 보이죠. 그 다음에 나비 이마 봉합이라고 하는 거 스페노 프론탈 예, 수초, 그 다음에 눈물 위턱봉합, 레크리모 맥실라리 수초는 사실 여기에 이 속에 이렇게 있을 텐데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레크리모 에스모이달 수초는 이게 되겠죠. 그 다음 예, 나비 벌집봉합, 스페노 에스모이달 수초는 여기에 이렇게 보이게 되겠고 그 다음 입천장 위턱봉합, 팔라토 맥실라리 수초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서 살짝 여기 지금 제가 진하게 그리고 있는 부분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입천장 벌집봉합, 팔라토 에스모이달 수초는 국외상월봉합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꼭 개수가 맞지 않다라는 것 대충 알고 계시고 대충 알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눈앞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자이고마티코 맥실라리 수처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는 자이고마티코 맥실라리 수처가 있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꼭 개수를 정확히 외우실 필요는 없다가 되겠습니다.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각각의 관들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해줬던 여기 이 부위는 뭐예요? 예, 앞틱 커넬이죠. 앞틱 커넬. 두 번째 수피리어 오비탈 피셔. 네, 여기 세 번째
inferior orbital fissure. 네 번째, anterior ethmoidal foramen. 다섯 번째, posterior ethmoidal foramen. 여섯 번째, zygomatic facial zygomatic orbital foramen 인데요. 자, 이 zygomatic 이거 말고도 지금 이제 뭐 infraorbital foramen과 supraorbital foramen,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레크리말, 보니 네조 레크리말 커넬이 있는데, 이쪽 부분에 있는 보니 네조 레크리말 커넬인데, 그것을 빼고 눈하의 구멍과 지나가는 구조물 23페이지에 있는 것만 보고 잘 외우시면, 먼저 앞틱 커넬은 뭐가 지나다니나요? 여기에는 이렇게 쓰면 뭐죠? 앞틱 너브죠. 앞틱 너브. 앞틱 커넬은 시각신경과는 눈하의 끝에 있고, 이건 에이펙스란 뜻입니다. 중간 머리뼈, 미들 크레니얼 파사와 교통을 하고, 2번이 들어가는 데가 이제 미들 크레니얼 파사인데 뒤에 배웁니다. 크레니얼 파사이고요. 시각신경과 눈 동맥이 들어온다. 시각신경이고, 이거랑 또 하나 더 들어오는 게 뭐예요? 눈 동맥, 옵탈믹 아테리입니다. 그 다음 superior orbital fissure. superior orbital fissure 특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 superior orbital fissure. 이 부위 여기는 지나다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스페노이드 본의 큰 날개, 그레이터 윙과 레서 윙, 스페노이드 본의 그레이터 윙과 레서 윙 사이에 있는 틈새이며, 여기에 지나다니는 게 뭐가 있다? 아큐로모터 너브가 있고요. 그 다음 트로클리어 너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제미널 너브 중에서 첫 번째 가지인 옵탈믹 너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3, 4, 5의 1이죠. 5의 1. 5의 1이고, 그 다음 6번에 해당되는 앱듀슨스 너브. 요거하고 얘는 서로 다른 거죠. 더하기 거기에다가 수피리어 옵탈믹 베인이 지나다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아래 눈악 틈새는 생각보다 맥실라하고 그 다음에 스페노이드 분의 그레이터 윙 사이에 있는 면인데, 자이고마틱 너브, 그 다음에 인프라오비탈 너브 앤 베슬, 그리고 inferior ophthalmic vein, inferior ophthalmic vein, pterygoid plexus 등을 연결하는 교통가지가 통과해서 템포럴 파사, 그리고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 및 인프라 템포럴 파사와 서로 연락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셔서, 중요한 것은 인피리어 옵탈믹 베인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서로 교통을 하는 곳이 템포럴 파사, 그 다음에 인프라 템포럴 파사, 그리고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 파사랑 서로 교통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4번하고 5번 같은 경우는 간단하죠. 지나다니는 것이 안테리어 에스모이달 너브 앤드 베슬스가 지나다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것은 포스테리어 에스모이달 너브 앤 베슬스가 지나다니는데, 이때 이제 앞 벌집 구멍은 눈악의 안쪽 벽에서 이마 벌집 봉합, 프론토 에스모이달 수처의 앞쪽에 있고, 코 선모체 신경 나조 실리아리 너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2학기 때 배우실 텐데요. 이 안테리어 에스모이달 너브 자체가 네조 실리아리 너브의 브랜치입니다. 브랜치. 그래서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네조실리아리 너브의 한 브랜치로서 안테리어 에트모이달 너브가 지나다닌다. 로 기억하시면 되고 포스테리어 에스모이달 포라멘 역시 동일한 이름의 너버 베슬이 통과됩니다. 네, 광대 눈악 구멍 같은 경우에는 자이고마틱 본의 오비탈 서피스 안쪽에 있고 자이고마틱 너브가 들어가서 자이고마틱코 페이셜 너브로 바깥으로 나오거나 자이고마틱코 템포랄 너브로 이렇게 두 군데로 사실은 앞뒤로 빠지게 되어 있죠. 네. 네, 여기까지 눈화학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24페이지에는 코 부위 보겠습니다. 코 부위는 좌우 코뼈, 네이잘본, 예, 그리고 좌우의 그리고 벌집뼈의 수직판 펄펜디클러 플레이트 및 뼈 콧구멍으로 되어 있다. 자, 여기서 잘 보이지 않는 벌집뼈의 펄펜디클러 플레이트는 사실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 부분 지금 안쪽에 보이는 이 부분으로 되어 있고 앞쪽에 네이잘본 있고요. 그 다음에 코에 되어 있는 이 맥실라의 프론탈 프로세스 이 양쪽에 있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에스모이드 본의 수직판 그리고 뼈 콧구멍 이상구 네 이걸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뼈 콧구멍 피리폼 어퍼처 또는 보니 안테리어 네이절 어퍼처 네 이것을 보니 안테리어 네이절 어퍼처 인데 뼈 콧구멍은 위쪽은 코뼈 네이절본 바깥과 아래쪽은 위턱뼈로 이루어지고 아래 모서리 가운데는 두껍고 예리한 앞코 가시 안테리어 네이잘 스파인 전비극 여기 있는 이것입니다. 전비극이 있고요. 뼈 콧구멍 속의 큰 공간은 보니 네이잘 캐버티 골비강이라고 하고 이 공간의 가운데 뼈 코 중격 보니 네이잘 septum으로 해서 여기 보이는 보모에 의해서 양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jaw region 다섯 번째 24페이지 중간인 턱 부위는 위턱뼈, 맥실라와 맨디블이 있으며 치아를 수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네, 위턱뼈, 상악골 해가지고 위턱뼈는 얼굴면의 페이셜 서피스에 있는 눈확 아래 모서리 인프라 오비탈 마진의 중앙에서 약 8mm 아래쪽에 눈확 아래 구멍, 네 이거죠. 네, 인프라 오비탈 포레이먼이 있고 눈앞 아래 신경과 눈앞 아래 혈관이 통과하며 측은 루트를 감싸고 있는 이틀돌기 알베올라 프로세스 네, 여기가 알베올라 프로세스입니다. 알베올라 프로세스가 있으면 송곳니의 측은을 싸고 있는 부위는 두드러져서 여기 부위를 대충 송곳니가 있는 부위에 좀 두드러지는 부위가 있는데 캐나인 에미넌스라고 부릅니다. 캐나인이라고 하는 뜻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의 이런 뜻도 있죠. 송곳니 캐나인 에미너스라고 부르고 송곳니의 치아 뿌리 끝 위쪽에 오목한 곳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움폭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캐나인 파사라고 하며 앞니 인사이저의 치아 뿌리 끝 위쪽에 있는 오목한 것을 인사이시어 파사라고 한다. 네, 그 뿌리 끝부분에서 이렇게 온폭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을 파사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아주 도드라진 것은 아니고요. 아래 턱뼈 맨디블은 정중선에선 태생시 턱뼈 결합 맨디블라 심피시스 하악 결합이 골화돼서 양쪽에서 이것도 서로 이렇게 붙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맨디블라 심피시스가 골화해서 남은 흔적인 멘탈 프로튜버런스 여기 이렇게 볼록하게 되는데 서양 남자에게서 많이 보이죠. 멘탈 프로튜버런스가 있고 이 융기 바깥쪽 아래 외하방에는 턱끝 결절 멘탈 튜버클이 있으며 대개 제2소구치 치아 뿌리 끝 아래 턱에는 턱근 신경 멘탈 러브가 나오는 여기 멘탈 포레이먼이고 이쪽에 있는 것이 이제 멘탈 프로튜버런스입니다. 멘탈 튜버클이 되겠고요. 멘탈 튜버클 그 다음에 멘탈 이것이 멘탈 포레이먼 이 되고 여기서는 멘탈 너브가 나오죠. 멘탈 튜버클에서 뒤쪽으로 뻗는 빗선이 있는데 이 빗선은 턱뼈까지 앞면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어지는 이것을 익스터널 오블리크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수처
수처하겠습니다. 눈화학의 이마 봉합은 이미 앞에서 기술했고요. 그 외에 이제 이마 코뼈 봉합을 해서 프론토 네이잘 수처, 전두 비골 봉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두 비골 봉합은 네, 이거죠. 프론토 네이잘 수처. 프론토 네이잘 수처. 그 다음에 이마 위턱 봉합이라고 해서 프론토 맥실라리 수처. 네, 요 양쪽 옆에 있는 이거죠. 프론토 맥실라리 수처. 그 다음에 코뼈 사이 병합 인터네이잘 수처. 네, 앞쪽에서 한번 짚었던 건데요. 그 다음 광대 위뼈 자이고마티코 맥실라리 수처. 네, 뭐 이런 거 다 자이고마티코 맥실라리 수처. 그 다음에 네조 맥실라리 수처라고 하면 이 부분. 그 다음에 자이고마티코 템포럴 수처. 네, 여기서는 자이고마티코 템포럴 수처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정도에서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자이고마티코 템포럴 수처. 그 다음에 인터맥실라리 수처. 가운데 있는 이거죠. 인터맥실라리 수처. 그 다음에 이마광대봉합 프론토 자이고마틱 수처. 네, 이게 되겠습니다. 네, 머리뼈 앞면의 계측점. 계측점은 두 가지로 쓰이는데요. 네, 계측점은 올소돈틱스 교정에서 진단을 할 때 쓰이거나 혹은 앤스로폴로지에서 사용됩니다. 사실 시작은 이쪽에서 먼저 했죠. 네, 계측점은 보통 봉합의 교차점이나 융기 튀어나온 부분, 구멍의 모서리 선의 주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죠. 두부 방사선 계측 사진, 세팔로메트리라고 하는 거, 세팔로메트리 라디오그래프에서 각 점 사이들의 거리와 각도를 계측해서 머리 모양을 분석할 때 씁니다. 정상 및 비정상 또는 연령에 따른 계측치를 비교함으로써 치과 교정 치료에 도움이 되는 머리뼈의 성장 발육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네티온 해서 턱 부분에서 정중선의 가장 아래에 있는 지점이라고 대충 여기에 보이는데 이게 정중선이 제일 아래에 있는 지점인데 옆에서 보았을 때는 네, 여기 정도를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포고니온 하면 턱뼈 정중선에서 가장 앞쪽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고 네, 지금 이 그림이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포고니온이고 네, 아래쪽에 네티온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프라덴탈레에서 좌우 하악 중절치 사이에 있는 이틀 사이 중격 인프라덴탈레 수프라덴탈레 상악 사이에 있는 여기 수프라덴탈레 그리고 네조스파이널레는 아래쪽에 있는 ANS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라이니언은 코뼈 사이 봉합의 아래 지점 여기가 라이니언이 되겠고 그 다음 네이지온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네, 코뼈 사이의 윗봉합 코뼈 사이 봉합의 윗지점이 네이지온이죠. 그래서 혹은 프론트 네이잘 수처 코뼈 사이 봉합 비골관이 만나는 세 점이 만나는 점이 세 면이 만나는 점이죠. 그리고 수프라오비탈레는 수프라오비탈 마진의 가장 높은 점이니까 아마도 여기 정도가 수프라오비탈레 오비탈레는 눈앞 아서리 모서리 가장 아래점에 있는 점 이건 역시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네, 프랑크푸르트 호라이즌탈 플레인 같은 거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글라벨라 하면은 슈퍼실리아리티 사이 정중선의 가장 앞쪽에 있는 점인데 이게 동양인에서는 잘 표시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자이지온이라고 해서 양쪽 그 자이고마틱 아치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곳 자이고마티코 맥실레레는 ZM이라고 쓰는데 자이고마티코 맥실라리 수처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가 ZM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머리 앞쪽 표에 있는 머리뼈 앞면의 요약 27페이지에 있는 표를 보시면 얼굴과 안와에 있는 부분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서 이미 요약을 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표를 잘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페이셜 뷰 오브 스컬을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